세상에서 이제 어떤 늪이라는 거, 그러니까 늪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나의 캐파를 넓혀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이만큼이었는데 이 그릇을 이렇게 깨고 이렇게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하는 게 이 늪이죠. 그런데 이 늪이 길어지게 되면은 아예 목표를 상실하게 만드니까 그 경계에서 빨리 합격적으로 돌아오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늪 종류를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늪이 서브노트 늪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노트를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늪 대표적인 대명사죠, 서브노트. 근데 서브노트를 하시면 좋아요. 뭐가 좋냐면 공부를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좋아요. 왜?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갖다가 옮겨 쓰거나 어쩌더라도 이게 계속 쌓이거든요. 뭐 제일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이게 막 이렇게 쌓여서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일곱 권, 막 여덟 권 이렇게 막 쌓여요. 바인드, 삼국 바인드 딱 해가지고 딱 이거 딱 세워놓고 딱 보고 있으면 내가 좀 가슴이 뿌듯한 부분이 많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관점은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내가 시험장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400분 동안 써야 된다는 거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브노트 7권을 시험장에 못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넣어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서브노트 그대로 암기해서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베낀다는 얘기, 그럼 말이 맞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서브노트라는 것을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시험장에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그 몇 권 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서브노트 늪에 빠지시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한 메모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간단한 메모.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포인트만, 종류만, 아니면 두문법으로 만들었던 어떤 그 종류들을 그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점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나중에 이제 조명공학이라든가 이쪽 들어갈 때 말씀드릴 거예요. 관점. 그러니까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가 가져야 될 관점 딱 7글자거든요. 안신경 애완장신. 여기서 안신경이 이제 주고 나머지 애완장신이 이제 부거든요. 그러면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에너지, 그 다음에 환경 영향성,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 그 다음에 신기술, 전기 신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인증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관점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정리한 거, 이것은 어떤 것을 이 안신경 애완장신, 안신경 관점에서 아니면은 안신경 애완장신 관점에서 어떻게 쳐다봐야 되고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 대한 것을 차라리 메모하시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서브노트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수 있죠. 왜? 나중에 이제 뭐 두 번째 늪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5점 넘어가면 머릿속에 뭐 탁 찌르면 뭐에 대해서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줄줄줄 나와요. 55점 넘어가면 뭐 종류가 어떻고 분류가 어떻고 뭐 이것이 장점 단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더 답을 썼는데도 왜 55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메모를 해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이 늪을 빠져나가는, 서브노트 늪을 빠져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브노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서브노트보다는 메모를 하시는 것이 늪에서 더 빨리 빠져나오실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늪의 대표적인 두 번째 늪이죠.
이거는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늪 55점에서 59.9.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숫자 5자를 굉장히 좀 꺼려합니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9.9 환산 점수로 하면 710점에서 정확히 말하면 719점이죠. 이거 시험에서 한 2번 이 구간에 들어가서 점수 맞으시면 정말 돌아가십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많이 이 점수대에 들어간 계신 분들도 여러 번 뵀는데 정말 힘들어지십니다. 이게 해탈하시게 돼요. 나중에는 다 거의 뭐 제가 아시는 분들은 합격했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55점이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부도 어느 정도 다 된 거예요. 합격권 안에 들어왔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이번 시험에 합격하든 다음 시험에 합격하든 언젠가 합격할 사람이야. 그 정도 실력이 됐어. 근데 합격권에 들어간 거지 합격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늪이에요. 이게 짧으면 뭐 다음 시험에도 바로 합격하겠지만 길면 몇 년 가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 59점의 늪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생각. 무엇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 관점은 뭐라 그랬었죠? 방금 전에 안신경, 딴딴딴딴, 애환장신. 그래서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요.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문제에 따른 개요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바를 개요에다 쓰고 그게 본문의 한 내용으로 올라오고 그게 결론까지 왜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논문이지 않습니까? 학위 논문이요. 그래서 결론을 컨클루전을 그렇게 내주는 거잖아요. 개요부터 본문에 들어와야지 쓰고 그게 결론까지 쭉 하나의 축으로 해가지고 쭉 가고 거기에서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해가지고 빠져나가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게 그게 바로 공학 논문이잖아요. 공학 논문이요. 학위를 위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된다면 이 안신경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합격을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가지고 뭔가를 써내려간다면 답을 써내려간다면 이게 60점이 넘겠습니까? 안 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55점에서 59.9 늪, 정확히 말하면은 710점부터 719점까지의 늪에 빠지면 너무 힘듭니다. 그 늪은 빠지지 않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십니다.